설명을 막 서늘하고 호들갑 뭐 호떡지 불난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세히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기초적인 걸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사람들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 그리고 남은 기간에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광역도시계획 보세요. 28회, 그 다음에 28회 시험 2개 나왔고, 29회, 그 다음에 31회, 32회. 그러죠? 공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잖아요. 30회인가 한 번 싹 건너뛰고 계속 나와요. 계속. 10년 차 중에 8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11년치를 쭉 정리해놨는데 작년에는 8년치를 비교해서 한번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기회가 이상하게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답 처리된 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한단 말이에요. 자, 28회 시험 나온 광역도시계획 정답 3번 한번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니야, 이거는 따로 푸셔야 돼요. 손대지 마시고. 근데 이거 보지 마. 이거 있잖아요. 같이 풀고 그리고 푸는데 또 틀려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희한합니다, 진짜로. 이거 또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풀어봐야 되는데, 자, 3번 보세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틀렸죠? 이 틀린 게 보이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지사 요청하면. 자, 이 문제 정답 누가 수립하느냐? 그죠? 누가 수립하느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설이니까 필요 없고 29회 때 나온 거. 그 다음에 틀린 것 볼까요?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시도관할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지정권자죠. 그죠? 한 번은 수립권자, 한 번은 지정권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세게 공부를 해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니까 양이 많고 힘들다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회 시험 또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는 직접 공고하고 일반 열람한다. 틀렸죠? 장관님이 직접 일반에게 공고 열람시킬까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짰냐 하는 거잖아요. 자, 또 32회 시험. 볼까요? 광역계획군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였으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죠? 항상 답이 누가 광역계획군 지정하는 사람이냐, 누가 수립하는 사람이냐, 이게 답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하니까 무장창 주구장창 외우고 또 컨디션 좋으면 틀리고 컨디션 안 좋으면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봐보세요. 또 이제 32회는 꼭 확인해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항상 머릿속에는 그리고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은 구색용으로 나오잖아요. 구색용으로. 광역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시험장 다음 주에 갈 때까지 유효한 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러니까 곁다리들을 가지고 틀리게 내면 다 맞힌다는 얘기예요. 출제한 사람도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정하는 사람하고 얘를 누가 수립하는지를 바꿔놨을 때 이걸 헷갈려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이제 오늘 이후로 머리탓 할 필요 없이 요거는 기억하겠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또,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걸 시험 낼 때 시도지사가 같이 지정, 이렇게 내잖아요. 같이 지정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누가 지정? 관할 도지사가.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어떤 경우일 때라고 정리를 혼자 해놓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립은 얘네가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나왔잖아요. 도지사 수립한다 뭐 이렇게.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이 지정했다. 그럼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다는 거. 주어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다 나오면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승인받는다고 틀리게 내지는 않는 거예요. 왜? 장관보다 위에 높은 사람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가 여러 개 시군을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짜냐? 이때는 도지사가 짠다는 게 나올 수 있지. 워낙 자연스럽게 틀리니까. 그래서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또 공동으로. 그죠? 야들이 짰을 때 누구 승인받고? 도지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 얘들이 짤 때 장관 승인받는다라고는 내도 이렇게 내면 맞는 거니까. 그죠? 틀리게 내려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해 준 지 둘 다 몇 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으면 그러면 야들이 직접 단독으로 짤 수도 있고 단독으로. 그렇죠? 올해 시험에 간평사 시험 나온 거 기억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3년 지날 때까지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 없으면. 그죠? 단독으로 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지문. 요거.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장관이랑 같이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곁다리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하는 절차. 자, 지금 수립권자 나왔잖아요. 수립하려면 절차가 기초조사를 하고 이따 32에 나온 것.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뭘 열어야 되고. 그렇지, 예가 나. 공청회 열었을 때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 공청회 가서 의견 제출해야 될 때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하라는 거. 간평사에 날짜 틀리게 한번 냈으니까. 공청회 하는 이유는 누구 의견 들으려고? 주민, 전문가.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 생략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도, 시장군수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는 의견 제출하는 거지 지방의회 승인받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딱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절차까지가 수립 절차. 그리고 자, 다시 출발하면 시도지사가 짰다. 누구 승인받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시장군수가 짰다라고 하면 누구 승인받아야 돼요? 도지사. 이렇게 주어가 딱 맞게 가는 거예요. 승인권자는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 그 다음 관계행정기관장하고 뭐하고? 협의. 그 다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승인권자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러면 장관이 수립했다, 승인권자다 그러면 시도에 보내주고 도지사는 시군에 보내준단 말 나오겠지요. 야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30일.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 듣고 요거 틀린 게 보이죠 이제? 그 다음에 자, 이 지문도 자주 나오지. 시장군수는 딱 주어가 시장군수 나왔지요. 누구 승인? 도지사. 자, 이걸 바꾸고 싶어. 국토교통부로 바꾸겠죠. 그럼 격이 2단계나 올라가니까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미리 뭘 열어라? 공청회. 자, 이 지문은 자주 나오지 이제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수립할 때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28회 시험 한번 볼까요? 얘는 광역계획권하고 광역시설을 쓸 거는 문제, 그 당시 2개가 나온 거예요. 앞에 문제는 순수한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 나왔고 이거는 광역시설하고 섞어서 나온 거예요. 답은 이 중에 보면 어설픈 게 답이에요. 제일 어설픈 게 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지면 이거는 이제 이 지문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이걸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는지는 썼던 걸 계속 써먹어요. 광역시설에 설치를 한 말 나왔죠. 모든 시설을 보세요. 자, 전체 시설은 뭐라고? 그럼 기반시설하고 자, 뽑아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란 말 나와. 이놈은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것, 둘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로 나눠지거든요. 광역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요. 둘 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따라서 광역시설이든 모든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즉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절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짜서 하고 시행자가 행정청, 비행정청, 실시계획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광역시설의 설치인데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어설프잖아요. 그죠? 광역시설인데 왜 지하 공동구 그렇게 가요? 그래서 광역시설 설치도 일반적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일단 정답 처리된 거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주어가 딱, 우리의 모든 법률은 여러분들이 볼 때 주술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행정법은 행정 주체를 바꾸는 게 제일 잘 나와요. 누가 하는 거. 그리고 날짜 바꾸고, 면적 바꾸고. 왜냐하면 그렇게 바꿨을 때 해석을 바꿔버리면 소수서를 내는 대학 교수들 책에는 학자들이 견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를 바꿔버리고 숫자를 바꿔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정답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행정 주체가 중요해요, 항상.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등등 관할구역에 자,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장관도 지정하고 누구도 지정하니까. 자, 여기서 논점은 여러 개 시군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는 건데, 장사시설, 도축장, 광역시설 아닌 걸 광역시설로 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따 나옵니다만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묻는 문제 나오잖아요. 7개 시설 중에. 그렇죠? 그렇게 내도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이거는 더 맞는 지분들이에요. 도축장이나 장사시설은 광역시설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 특별시 등 시장문수 등은 특별시 등등 애들 나오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한단 말 나왔죠. 자, 원래 광역시설의 설치는 원칙, 일반적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하고 똑같다. 여러 개 시군에 걸치는 시설은 해당 시장문수 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 인천공항 있죠, 저거. 인천공항 가보셨죠, 여러분? 그때는 안 가도 갔다고 해요. 인천공항은 인천에만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나요? 근데 인천시에서만 저걸 설치할까? 아니에요. 인천공항 같은 국가기관 광역시설은 국가가 직접 필요한 시설이에요. 인천시에서만 설치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따라서 특수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은 특수한 법인 만들어서 설치 관리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국공이라고 들어봤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사라고 해서 왜 정기적으로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비정기적으로 일하다가 정기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서울대병원은 비정기적으로 일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하라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노 하니까 깨갱깨갱 한마디도 못하고, 서울대병원은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꼼짝 못 하잖아요.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지문 이 두 개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원칙은 광역시설에 설치할 때는 원칙은 공동구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 도시군계획 시설하고 설치하고 똑같이 한다. 예외적으로 시장문수 등 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할 수도 있다. 인천공항이나 고속철도 같은 것들은 특수한 법인 만들어서 설치 관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게 지문이 영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29회 시험 나온 거 볼까요? 틀린 거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답을 또 체크하고, 자, 여기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은 시도에서 공동 지정 없다고 그랬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28회 시험에서는 수립을 누가 하냐 안 하냐 정답 처리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립권자가 정답 처리한 게 아니지. 지정권자를 정답 처리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을 이 문제 29회 잘 보세요. 또 우리 공법 참 어리버리하게 냅니다. 29회 진짜 나온 거잖아요. 잘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원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 문장 속에 그러면 지정권자, 변경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장관 또는 도지사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1번은 장관 또는 누가 지정한다고? 도지사. 시도의사 공동 지정. 근데 여러분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냥 흑흑거리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벌써 여기 힌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그대로 내니까 그런 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그리고 하나 툭 바꿔놓고 정답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공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답이 있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광역도시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게 맞죠? 자, 이 지문이 도시군 기본계획 쪽에서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요? 그렇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나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같이 머릿속에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지금 이 와중에 졸릴 수가 없죠. 그런 담대함 졸림이란 것은 신기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졸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럼요. 강의한 사람 불쌍해서라도 안 졸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는데, 그죠? 자, 또 보세요. 28회 시험에서 5번 지문이 공청회 나왔죠? 또 공청회잖아요.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31회 볼까요? 자, 광역도시계 수립권자 또 나오지 마세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거치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짤 수도 있고 단독으로 짤 수 있고. 이렇게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지. 자, 수립 기준 누가 정해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풀더라도. 그 다음에 공청회 나오죠 또.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지만 너무 넓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는 얘기는 국가계획 관련돼서 필요하다든가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장관이 직접 짰을 때는 해당 시도에 보내줘야지. 그리고 해당 시도지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열람시켜야지. 장관이 직접 한다고 돼 있죠. 자, 저걸 떠나서라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한다는 얘기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니까. 저게 국토교통부는 즉 국가잖아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해당 광역계획권 지정된 곳의 주민들만 관심이 있겠죠. 그 충청남도 대전시가 묶였다 쳐요. 저 충남도하고 대전시가 같이 묶였을 때 그때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충남도하고 대전시가 같이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민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그죠? 그 해당 시도지사, 시도 밑에 주민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논리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광역계획권은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기출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딴 데 미쳐서 다른 객관식도 풀리기 시작해요. 이거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시도에 보내주고 일반 열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공동 수립하니까 단독이나 공동으로 장관 찾아가서 조정 신청한다. 자, 대망의 마지막 32회 시험. 그래야 우리 33회가 보이는 거예요. 자, 틀린 거라고 됐죠? 보세요. 기준 또 나왔죠? 써먹잖아요, 계속. 써먹잖아, 계속.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하였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나요? 자, 지정된 곳에 시장군수. 나왔던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됐던 것만 분석을 잘해서 그 안에 5개씩 지문만 잘 반복해놔도 계속 돌려가면서 해먹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일반 시장, 해당 지정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짠다. 그러면 올해 시험에서는 이것처럼 수립권자가 지난해잖아요. 올해는 지정권자를 또 틀리게 하죠. 지정권자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 지정권자.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 연속으로 누가 수립할지 정답 처리 안 하잖아요. 봤다시피. 그러니까 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관 또는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 여기도 또 답이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하거나 변경한다는 말 나와줬죠, 지금.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건 도지사.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냐면 문제 속에. 시도지사가 같이 짜거나 시장군수가 같이 짠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시도, 시군 의회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아래 끝에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측이 요거는 이제 최근의 내용이라 처음 언급된 거예요.
정보체계 구축하고 그러죠? 5년마다 업데이트. 그러면 얘가 맞는 말로 나왔으니까 써먹고 싶으면 이번 시험에는 3년마다라고 바꿔서 틀리게 해서 정답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잘 보면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그죠? 맞죠? 근데 봐봐요. 32에 그것도 최근 문제인데 이거 봐요. 이렇게. 2분하고 5분하고 어리버리하게 출제했잖아요. 맞잖아요. 같은 도관을 도지사가 짠다며요. 여기는 시장군수가 짠다며요. 이게 사실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 짠다며요. 처음부터 도지사 짜면 뭐더라고 이 지문이 나와요. 그죠? 완전 문제 소개가 어리버리하게 위에 이렇게 밑에 힌트 들어가 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날 좀 뭔가 좀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가면 괜찮은데 몸이 좀 좋은 거 머리만 좀 맑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보이거든 지문이. 자, 요 정도 수준 풀리겠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저거 아니면 요거예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볼게요. 얘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85년도 이래로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내가 답을 한번 해볼게요.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자, 28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자, 원래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용도구역의 전체적인 지정권자를 내가 외우라 했죠. 이런 식으로 섞을 때 써먹잖아요. 자, 개발자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교통부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계획하고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라면 다 일반 시장군수 제외하고. 그거까지 기억나죠? 뭐 하나 빠진 거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계획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맞죠? 일단 맞잖아요. 답은 맞는 거니까 얘가 답이잖아요. 자, 28회 시험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물어본 거죠. 맞잖아요. 자, 29회 시험. 자, 주민 위반 제한이죠. 제한이잖아, 제한. 자, 그 다음, 아이고, 뭘 넘겨. 29회 시험. 결정권자 다른 거 찾아라 그랬죠. 자, 30회 시험. 30회. 위반 제한이죠. 맞잖아요. 31회. 어디 갔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잖아요. 그죠? 자, 32회 시험.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것. 자, 보세요. 자,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 자, 5년치로 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지? 제한하는 거, 주민들. 그죠? 효력 발생. 얘가 다 답이에요. 왜 그럴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다른 걸 내니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할까? 늘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우리 시험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발음이 또 이렇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학문이라는 말을 어렵게 못 쓰게 됐대요. 그래서 어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진짜로. 학문외과입니다 이렇게. 아 진짜 간판으로 혐오스러운 글을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썼나 해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쓴 학문이라는 사람 글자를 못 쓰게 됐대요. 오, 발음은 똑같잖아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차피 1번, 2번, 3번 문제거든. 도시군 기본계획,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계획은 장기계획이죠. 장기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무슨 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차피 객관식에서 안 나온 적이 없고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시험을 낼 때 광역도시계 용어가 아니면 얘가 1번으로 다퉜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지정하냐마 누가 짜냐 절차가 어떤 거냐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고 2번으로 얘 내면 또 절차를 안 물어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누가 짜고 예외되는 그거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군관리계획 전엄을 낼 때는 보세요. 저거를 누가 위반하나요? 뭘 이걸 물어봐. 누가 짜는지는 여기서 다 다퉜는데 문제로. 수험생들이 공부했냐 안 했냐 벌써 여기서 다 확인했는데 뭘.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낸다면 이 내용을 낸다면
6가지 맞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는 거하고 구역하고 시설 설치,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에 관련된 거, 입주규제, 최소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누가 위반하나요? 원칙적으로요? 예외적으로요? 그 다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서 위반합니다. 자,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자, 절차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관련 부처하고 전부 다 협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시고 관보나 공부에 고시하셔야 돼요.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원칙 예외. 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요? 자, 보세요. 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주민 이해관계자 제한하는 걸 자꾸 시험을 낼까? 왜 걔들이 정답일까? 이 두 개는 없으니까. 얘네들하고 다른 점을 내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지. 그러면 다시 저 28회부터 이제 가보는 거예요. 저 지형도면고시는 3번에 나왔다니까. 자, 28회 시험에서 자, 도시군관리계획 옳은 것은 정답 나왔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벌써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공사 계속한다. 잘못됐죠? 몇 월 내 신고해야 돼? 야는 3월 내 신고해야지. 자, 얘가 왜 여기 나오지? 이 기득권 보호하는 건 여기는 없으니까. 의외로 자주 나와요. 길게 봤을 때. 올해 한 10년 봤을 때. 이거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요새 5년 추출이니까 이제 한 번인데.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말고 다른 용도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이게 맞아요. 허가 신고, 허가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몇 개월 내 신고? 3개월 내. 그 다음에 위반을 제한받은 자 말 나왔죠, 지금. 자, 그러면 얘는 뭐 거의 봐봐봐 이따 나오는데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위반권자 찾아가서 위반해달라고 뭘 할 수 있다? 자, 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죠. 제한을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 중에 전부 다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러죠? 그 다음에 입주기 최소구역.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제한을 할 때 기지, 산업유통, 입주기재 외워놓고 자연스럽게 야,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계획설명서 이런 걸 다 첨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안서 들어가면 45일 내에 검토를 해서 확인, 객관식에서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외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암기 안 해도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암기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안서 낼 때 토지 면적 소유자 동의 얻는 거 있죠, 동의. 기반시설 관련된 건 5분의 4. 죽다가 살았다. 기사회생. 그죠?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논점은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럼요. 제외하고. 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안을 다 짰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50만 넘는 대도시잖아요. 자,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장.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왕왕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바꿔버리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지, 그것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조금 예상 들어갈 때 지구단위 관련된 놈은 말단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결정하려면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하고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치고. 자, 협의심의는 결정 절차죠. 그죠? 그러면 결정권자는 결정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도시공간 위반 절차잖아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위반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앞에 당기는 위반 절차고 협의심의는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국방상 기밀이 있어서 이때도 관련부처 장관 요청이 와야지. 요청 없어도 라고 쓰면 그래요. 당연히 절차 생략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되고 막 그린벨트 묶이고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효력 발생이지. 효력 발생. 그러죠? 여기는 효력 발생하는 게 없지. 장기 계획인데 뭘. 그러니까 여기에만 독특하게 있는 걸 자꾸 세 개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된 기출문제를 봐야 자기 확신이 들지. 기출문제 연구도 안 하고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경미한 명부터 뭐 줄을 엄청 무지하게 외운다니까. 그 소화도 안 되잖아요, 이 머릿속에. 자, 혈육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 다음 날이 아니잖아요. 이따 봐봐요. 다음 날 지형도면 몇 번 나오는가. 그러면 결정거자 정리하고 혈육 발생 정리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기득권 보호하는 거하고 주민의 제한하는 거. 비용 부담시킬 수 왜 없어 있죠. 자, 수단자원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나요? 해수부 장관이. 자,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자, 한번 나왔죠, 지금. 자, 28회 시험만 봤어도 32회 시험은 다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29회 시험 나온 건데 29회 합격한 사람들 만나면 눈 좀 내리 깔고 보세요. 아니, 출제한 놈들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둘 다 뭐라고 돼있어요, 지금. 기반시설인데 설치정비 계량인데 하나는 5분의 4, 하나는 3분의 2 말이 돼요? 그죠? 공법이 이렇게 쉬운 과목인데 뭘 그렇게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지 몰라. 문제가 계속 실수들이 생겨요. 최근 기출문제조차도. 말이 돼야지. 내지 말아야 할 문제였지. 오지선다를 만들다 보니까 찢어야 되니까. 차라리 얘를 4번으로 갖다 놓든지. 1번, 2번이 뭐요? 그죠? 이 정도 콜? 자, 30회 볼까요? 30회. 자, 결정권자가 다른 거. 자, 보세요. 결정권자가 다른 걸 물어봤죠. 자, 개발자원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 국장이요? 오늘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10월 26일 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 모르죠. 안중근 의사총회 이토 히로부미가 총 맞아 죽은 날이에요. 이과 출신들하고는 문과 출신들. 아니다, 이과도 국사는 배우는데? 배우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이. 나 떨고 있니? 총 맞은 날이에요. 또 이제 대통령도 그날 총 맞은 날이고. 10월 26일. 자, 개발자원구역 국장. 아유, 이상하다, 나는. 평생을 국장이라고 해본 적 없잖아요, 저는. 공법 시간 못 들어봤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자, 이런 기출문제도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 답이죠. 결정권자가 다른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 계획 중에 도시군관리계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했대요. 장관 위반했으니까 장관이 결정해야지. 국가계획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거 장관이 하는 거 맞지요? 국가계획 관련해서. 그러면 정답은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 결정권자지. 그죠? 자, 이때 전부 정답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29회죠? 출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 국토부는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주어가 돼 있었어요. 부측에서 그 전에 12월 달에 결정권자로 개정이 됐는데 출제한 사람들 못 본 거죠. 출제한 사람들 못 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생 하니까. 법제처에서 법이 바뀌면 저는 메일로 오거든요. 신청하면 메일로 와요, 개정된 게. 평생 하니까. 근데 출제위원들은 아니잖아요. 시험 보기 한 달 반 전에 선임대가 문제 하니까. 기출문제 펼쳐놓고. 그러니까 출제가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법조문에는 요거는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근데 시행 규칙으로 개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 다른 거. 얘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얘는 시도 대도시. 얘는 결정권자. 장관이 아닌 거, 국토교통부 장관 아닌 거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다시는 안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제안. 그죠? 너무 재밌잖아요? 아, 왜 저게, 야, 내 나온 답이 저게 정해져 있네. 언어라는 거죠. 기출문제 펴놓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자, 또 입안의 제한. 한번 볼까요? 틀린 거. 그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너무 쉽지.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첨부? 첨부할 필요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제한자는 제한 결과를 알려야지. 그럼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없나? 너무 쉽네. 공법 별거 아니네요. 뭘 그래 쫄아가지고 그렇게. 토지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자, 이게 30회. 31회. 결정이죠, 결정.
시장 훈수가 지구 단위 관련된 거 위반했다. 직접 결정 변경할 수 있다. 개발장은 또 나오지. 국토교통부 장관. 주구장창 나와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시도지사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 제한 들어가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알죠, 그거. 공동심의 거쳐야 된다. 이것도 지금 기출된 거니까 읽어놔야지. 지구 단위 계획 외의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돼요. 중앙, 지방. 그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 봐봐요. 얼마나 재밌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 하는데 관련 부처 장관 요청이 없어도 지가 알아서 절차 생략해버린대요. 말이 안 되죠. 국방부 장관 요청 들어야지. 자, 이거는 읽다 보면 짬밥으로도 틀리는 거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어설프잖아요. 자, 또 나옵니다.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형도면고시한 28에 나왔지요. 30일에 나왔죠. 그죠? 지형도면고시한 날이라고 되잖아요. 자, 32회 시험에는 정답이 이놈이요? 다음날.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를 안 읽고 안 분석 3번 이상 안 풀어보고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보인다니까 이렇게 보여요. 아, 저게 제가 답이 이렇게. 그리고 5년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돌아가지고 더 못한 놈을 낼 것 같아요? 출제된 걸 쫙 펼쳐놓고 보지. 그리고 올해 시험에는 얘는 정답 처리 안 하겠지. 그죠? 틀린 거 골라라. 다음날에. 얘 이제 틀린 거 골라라. 얘 또 맞는 걸로 지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을 위반하고. 자, 결론. 5년치 도시군 관리계획 보니까 초지일관, 주민들 이해관계자 제한 관련된 거 있죠? 2번 나오죠. 2번. 또 3번, 지문 하나까지 하면 3번. 그 다음에 효력 발생. 그죠? 3번 언급됐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권자. 얘들이 거의 대부분 답이에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실수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제한 쪽에서 한번 읽어보고. 아이, 뭐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가면 돼. 이대로 시험장 가면 돼. 이대로. 이제 지금 바로 저녁에 갈까요? 시험 보러? 내일이면 잊어먹으니까. 하도 뭐 잘 잊어먹어. 자, 용도 지역 시험 하나 나오겠지요. 운 좋아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 나오지만 참 땡큐, 베리 굿. 도시지역 아닌 거 찾아봐라. 관리지역. 그죠? 이런 행운이 우리한테 올까요? 옵니다. 30%는 매년 보니까 30%는 진짜 발에 치는 문제도만. 이런 거. 29에만 그럴까? 28에만.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워낙 쉬운 거. 처음에는 처음 하고 나올 때는 진짜 도시지역이 뭔지 관리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그죠? 드디어 자격증만 받으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나오면 얘도 있잖아. 심호흡 크게 하고 전용주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는 답이 쉬울 거예요 아마. 만약에 준주거 지역에 막 예전처럼 3종 일반 주거에 막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찍으라는 얘기. 그런 건 틀려달라 그 얘기거든. 자, 얘 지금 문제를 응용을 한 거예요. 자, 얘는 용도 지역 어디를 말할까요? 요 용도 지역 어디예요? 아유, 대화 같아, 대화가. 아우, 진짜 이게,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있다가 1년 만에, 아우, 저층주택이니까 일종 편리한 조성이니까 일반 주거네,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몇 층 이하만 지어야 된다? 4층까지만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무조건 허용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한다면 연립 다섯 대까지. 아파트는 안 되는 거 알죠, 일단. 5개층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연립 다섯 대하고, 그 다음에 일종 건생은 필수 시설이잖아요. 묵고 살만한 시설. 애들 학교 보내야지. 대학교 빼고. 애들만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노이자 시설. 자, 기숙사는 해줘야지. 아파트 빼고. 자, 고등학교도 되죠. 단독주택 되잖아요. 그럼 요 둘 중에 이종 건생은 안 되지. 그러니까 1종이다 2종이다 용도 분류를 못하면 국토법에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건축법에서 용도 묻는 문제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이유. 그래 안 내 하지 마. 국토법 너 틀려 이 얘기. 얘가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이 일종 건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용도가 뭔지 모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책 찾아봐도 제 일종 건생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 안에 끄집어내잖아. 동물미용실, 동물병원 이종 건생이잖아요. 그죠? 이종 건생은 허용 안 되거든. 조례는 고려하지 말고 했으니까.
다음에, 자, 요거는 일부러 24회는 5년 전이잖아요. 그, 건폐율, 최대한 가장 에이, 중학교 1학년 6원이면 내 놈만 데려가면 돼요. 중학교 1학년 6원이, 그러죠? 아니면 준주거, 공업지역. 자, 그 다음에 25회 시험. 용정, 이게 뭐야, 이거. 건폐율 최대한. 이것도 뭐, 저기, 뭐야. 아까 그 문제인데? 상업지역도 없고, 준주거도 없고, 공업지역이잖아요. 777. 그죠? 용적률로 헷갈리게 풀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좀 하고 풀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큰 용도지역. 자, 저 중에 제일 건폐율 높은 데가 중호, 개혁관리는 몇 프로? 40. 일종 일반주거. 50, 50, 60, 60, 50이잖아. 60, 그죠? 이종 전용은 50. 에이, 이게 뭐. 자, 이거 27회. 건폐율이죠, 지금. 자, 건폐율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골라라 그러니까. 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그죠? 알죠, 이제. 낮은 건 높은 지역이니까. 제일 높은 게 중학교 1학년 6원이 아니고 9887. 그러면 상업지역 뒤에 상업지역 아닌 용도가 또 아래 털고 있으면 안 봐도 틀린 거죠. 굳이 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중심 상업지역이 왜 여기 있는데 뒤에 있는 말이 안 되잖아. 교통상업 이게 뭐요? 일반 상업 말이 안 되죠. 말이 더더더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답 몰라도 몇 프로, 몇 번, 5번. 그렇게 푸는 겁니다. 거꾸로 높은 것도 낮은 순으로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종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업지역 앞에 상업지역 아는 놈이 또 아래 털고 있으면 틀렸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아무도 없어. 그럼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죠? 랭킹은.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여러분 기억대로 풀면 다 푸니까. 이거 이거 이런 거 28회 용적률을 일부러 제가 한번 넣어준 거예요. 29회 또 건폐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치를 보니까 홀수년도에는 건폐율, 짝수년도는 용적률이에요. 자, 29회 때 건폐율의 특례를 물어봐봤네. 그죠? 그러니까 32회 시험에서, 우리가 33회 시험이잖아요. 33회는 건폐율 특례를 내지는 않겠지. 일반적 기준, 박스 칠해, 찌리리리 묶어 놨가라. 이렇게 나오고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박스 칠해야든지. 자치, 자연공원하고 추락지구가 묶인 곳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60%까지. 그죠? 자치 60%까지. 개발지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둘이 40%.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지능지구 지정하면 40%. 자연녹지에 묶이면 30%. 농칠이 농공단지는 70%. 국가산업단지 묶인 곳은 80%까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분은 낱개로 뽑아서 써먹을 수 있겠다. 응용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출된 걸 보고 응용을 합니다. 똑같이는 안 됩니다. 똑같이는. 높은 게 농공단지. 자, 일부러 제가 30회 때 용적률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이, 이게 문제가, 이건. 누구야,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입술 두툼하네 고기 장사하는 애 있잖아요. 돈 스파이크. 알죠? 고기 장사하게 생겼어요. 부족간, 백정이라고도 하죠. 옛날로 치고, 요새는 뭐 돈 부자.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는 식육점, 부족간에 장가러 가라 그랬어요. 거기 고기 시켜 먹게. 그럼 고기 평생 살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이었는데 그 속에 진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니까 못 먹이니까 고기 주고서 그런 집 딸내미가 나한테 못 알아와요. 부잣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가벼운 문제고, 자, 이게 용적률 32. 다 32에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건 워낙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 뭐 풀 것도 없지, 뭘 풀어요. 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다시 정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잘 나왔으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못 짓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이 안 돼요.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안 됩니다. 자, 공업지역은 어디서만 안 되고? 준공업. 상업지역 안 되는 곳은 유통상업. 주거지역은 다 되지만 일종은 안 되죠. 일종 전용 안 됩니다. 일종 일반 안 됩니다. 남은 주거지역 다 돼요. 오케이?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내가 한 얘기예요. 30회 시험에 나온 게 3종 일반 주거인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단독주택 일정건생 초중 고등학교 그게 아니고 조례로 이거 한번 풀어준 거 있잖아요. 욕 디귿다 하고 복습할 필요가 없다 한 거. 완전 찍으라고 한 거. 그리고 또 가로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 최근 문제를 안에 갖다 놓은 거고 이거 표시하세요. 이거 공부하지 마라. 30회 나온 건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소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나온다면 거의 틀리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기억 다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풀릴 때 아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서 뭐 누가 지정하고 결정하고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도 써먹어요. 봐봐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이나 기본계획 아니라고, 그죠? 이걸로 내잖아요. 이번 시험에도 이거 언급했는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있다. 이 지문 써먹었다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추가로도 세분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써먹을 차례다. 이러니까 했거든요.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게 집단 취락. 써먹잖아, 이게 저걸. 집단 취락지구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무슨 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방제지구가 재난을 막기 위한 목적이죠. 그럼 재해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해서 방제지구 지정하겠지. 재해를 늘릴까요? 저감, 줄이는 거지요. 그 정도 레벨. 자, 용도 지구 29회 시험 나온 거, 자, 30회 시험 나온 거, 31회 시험 나온 거. 자, 32회는 왜 없을까? 용도 지구의 앞에 개념에서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33회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볼까요? 29회 때 나온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자, 여기서 건축 제한 나오면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은 전부 도시군 계획 조례를 합니다. 그죠? 자, 원칙으로는 조례지만, 자, 고도지구. 자, 이 고도지구 이거.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 못 짓는다.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계획 조례라 그러면 안 되죠. 개발진흥지구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거의 따라가니까 요거 외우고. 자, 일반 주거지역이면 장례시설 설치할 수 있게 할까요?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안에? 아우, 재수없어서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건데 못 외워도 이런 걸 그렇게 찍어야 돼요. 자, 1층을 필로티로 했다. 필로티 보면 청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저것은 우리의 상식이죠. 건축법에서 배운 거니까. 여기서 써먹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자,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것 몇 층 이하? 4층 이하. 첫째 단독주택. 그죠? 1종 건생 전부 다. 2종 건생 중에서는 안 되는 게 휴일 단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 뺀 나머지 된다. 그 다음에 동물들을 운동시켜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삐딱한 놈 교정한다고.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교정 군사시설. 그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 발전시설. 그걸 외우고 있냐는 거죠. 방발이. 그죠? 몇 층이야? 4층이야. 이게 행위제한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냈고, 그 다음에 30회 시험. 이 정도는 뭐. 자, 우리 보호지구 종류 몇 가지? 역, 중, 생. 자, 방제지구는 자연방제, 시가지구. 자, 이게 무슨 이게. 경관, 자식, 특. 취락은 자취, 자연취락, 집단취락, 자집. 집단취락, 자연취락. 농어촌 취락 좋다. 그죠? 이게 최신 30회 시험 나온 거예요. 자, 올바른 거 몇 번 기억. 다 틀렸죠? 이 정도 레벨 어때요? 좋아요. 땅목은 안 나오죠.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31회 시험 나온 게 뭐냐? 31회 시험인데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한대요. 유통 물류. 답 줬잖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러죠? 맞잖아요. 그 문제는 이 생각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법 문제는 민법하고 달라. 민법은 그 머리 좋은 1심, 2심, 3심,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난 거예요.
대한민국 뭐 제일 좋은 사람들이 판결한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사들 50대, 60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과에서 머리 좋은 애들 가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정치한 문제를 냅니다. 실생활 관련된 거. 공법 아니에요. 어리버리한 사람들 냅니다. 어리버리하게 문제 냅니다. 그리고 이 공법은 국가고시에서 수준 높은 애에서 중복된 시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법처럼 그렇게 내질 수가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런 게 3, 40% 나와요. 이런 데서 잡고 20%만 더 맞으면 60% 넘거든. 그냥 공연히 쫄고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초지일관 별거 아니라고 7점 넘게 나온다고. 진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막 구멍 벌리려고 막 겁주고 말이지. 답 주잖아요. 지금 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32일에 나왔고 32회 시험은 용도 지구란 냈으니까 33회 시험은 행위지 안 나옵니다. 박스에 넣어놓고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방법이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안에 지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거 두 번 냈거든요. 한 번 지을 수 없는 것, 있는 것. 그래서 냈기 때문에 걔를 또 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도 우리가 외원대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이 정도면 뭐, 여기 이 31회 시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기는 불편하지.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연취락지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4층 이하는 좋죠. 아예 단독주택은 뭐 무조건 되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용도가 뭐요? 일종의 한의원도. 아, 그래. 두 개 물. 아무것도 아니구만. 부들부들 떨 것도 없어. 답 찾아볼래요? 도축장은 용도가 뭐게요? 건축물의 용도. 도축장의 건물의 용도가 뭐냐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지. 도축장, 도계장, 온실, 종묘배양시설 이런 것들이니까 동물들 운동시킨다며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좀 그 용도 한번 좀 훑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축장은 되는겨 안 되는겨? 되는겨. 우리가 자연취락지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 사람 장례식장, 장례시설 되나요? 될 것 같으면 내가 한 놈 장례 치르고 왔을 거 아니야. 동물도 운동시켜서 창고에다 삐딱한 놈 교정하고 방발이 싸우다가 죽어서 장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시설 없잖아. 정답 몇 번? 1번. 아 진짜 와닿아요? 이게 유사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아 진짜 전기 고문을 하든지 해야지. 눈이 지금 뻑뻑한 표정을 짓는데 아침부터 종일 써서 강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선생님 저 열심히 하는데 합격으로 해야지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부득부득 안 오려고. 자가지고 내년에 또 해야 돼. 내년에 하려니까 어디 가지? 이러지 말고. 자, 얘는 뭐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 두 개 나와요. 올해 시험에 두 개. 찬물 한 잔 먹고 또 정체해가지고 갑니다. 오늘 뭐 몇 시?